시청자 댓글로 네. 신부 용돈이 얼마면 적당하냐라는 질문이 있어요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이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신부가 호치민에서 300달러로 한 달 생활하기는 모자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신부를 혼냈습니다. 아껴서 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혼냈습니다. 참고로 신부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야식을 매일 시켜 먹고 영상통화를 하면 밤에 서너 시간 쉬겠습니다. 300달러로 모자란 게 사실일까요? 자, 그분 말씀에서 이제 용돈인지 이게 생활비인지 이게 달라요. 용돈은 신부가 순수하게 기숙사에 들어와 있으면서 기숙사에서 잠자고 기숙사에서 밥 먹고 뭐 간단한 야식 사 먹기도 하고 교통비 쓰고 이런 비용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, 대부분이 이제 호치민 업체들 한국 돈 30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가 40만 원이에요. 그럼 30만 원 같으면 뭐 한 40불? 40만 원 같으면 300불이에요. 그럼 300불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시골 쪽에 일반 아가씨들이 한 달 일을 했을 때 잔업까지 많이 안 했을 때 보통 한 달 월급이에요. 그러면은 저는 한 달 그 정도 같으면은 신부가 기숙사 생활에서, 그 다음에 신부가 학교 다니는 교통비, 가끔 서류 때문에 시골에 갔다 오는 차비 쓰고, 간단하게 본인들 먹고 싶은 것도 좀 사 먹고 간식으로, 그러면 충분하다고. 근데 이 신부가 이제 아까 그 질문에는 생활비라고 했으면은, 생활비는 신부가 예를 들어서 따로 기숙사 한다고 따로 생활을 한다면은 터무니없이 작은 거죠. 왜냐면 방값도 내야 될 거고, 예를 들어서 그걸로 식사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엄청 작은 거예요. 응? 방값과 식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 300불 정도 같으면은 충분히 되는 용돈이에요. 그 다음에 그분도 뭐 야간에 통화를 많이 한다? 그 통화하는 거하고 용돈 들어가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. 자, 그분이 와이파이가 없는 데서 신부가 생활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베트남도 데이터 정액제를 쓴단 말이에요. 데이터 정액제로 통화를 하다 보면은 그 통화 2시간 하든 3시간 하든 용돈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요즘 뭐 와이파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? 기숙사들마다 다 와이파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신부가 야식을 사실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다른데, 보통 신부들끼리 야식을 사 먹고 이래 하는데 서로 터치페이 해서 이렇게 사 먹어요. 또 밤에 또 야식을 안 먹는 신부들도 있잖아요. 살찐다고. 베트남 여성들 그 참 살찌는 거 굉장히 관리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먹는 신부들끼리 이렇게 뭐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이 많이 부족하다? 300불 같으면 기숙사 생활은 충분한데 개인이 따로 생활할 때는 부족한 돈이라는 걸 아세요. 거기 또 그 댓글 달린 것 중에 뭐가 있냐면, 호치민 물가가 아내 고향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긴 합니다. 당연히 비싸죠. 300달러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. 아니면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 말씀하신 거 쭉 써놨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생활비하고 기숙사 생활비하고 많이 다르게 생각하십니다. 그렇죠. 그냥 그분의 말이 신부가 따로 생활하는 생활비가 필요한 건지 기숙사에서 용돈이 필요한 건지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요. 생활비 같으면 무조건 모자라요. 그 돈 갖고는. 용돈 같으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고, 저희가 기숙사에서 저희들 신부들한테 용돈을 신랑들이 매달 300불 줍니다. 주는데 신부들 중에 제대로 잘하는 신부들이 신랑들이 용돈을 보내준 걸 찾는 걸 보면요, 며칠 지나서 찾고 일주일 후에 찾고 이런 신부들이 많아요.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신랑들이 돈 보내주면 바로바로 찾잖아요. 근데 그 용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마디 따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, 신랑분들이 반드시 용돈 외에는 어떠한 다른 용돈이라도 더 주면 안 돼요. 첫 달부터 더 주잖아요. 그러면은 매달 신랑한테 욕을 내요. 이게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 자체가 신랑이 더 주니까 또 다음 달 또 달라 그러고, 나중에 몇 달 지나다 보면요, 돈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신랑들한테나 신부들한테 똑같이 합니다.
한 달 용돈 절대 이 돈 외에는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마세요. 단 집에서 진짜 필요하거나 본인이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신랑을 설득하지 말고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신랑한테 부탁해서 돈을 더 보내주라고 할 거다. 그 외에 이제 해주는 거는 신부 생일 때, 뭐 장인 장모 생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더. 그 외에는 이 용돈 갖고 한 달 쪼개 쓰는 법도 가르쳐야 돼요. 무조건. 그래서 그 외에는 어떤 용돈을 신부가 요구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. 이게 처음부터 여기서 돈 해버리잖아요. 한국 가서도 또 돈 걸어버려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신랑분들이 알고, 업체에서도 신부들한테 용돈 외에는 요구하지 마라 소리를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신부들은 신랑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고 요구하는 신부가 있는 거죠. 첫째, 이 신부를 우리가 항상 경계 대상, 체크해야 될 대상자가 갑자기 아이폰 사고 싶어요. 뭐 용돈 모자라요. 이렇게 말은. 첫 달은요, 용돈 모자라요 하는 신부들이 가끔 있어요. 왜? 아직까지 쪼개 쓰는 걸 모르니까. 근데 첫 달에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신부들이 과거에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었잖아요. 그러면 그 돈의 일부를 부모님한테 용돈을 다 좀 드렸단 말이에요. 신랑이 용돈 주는 거에서 부모님한테 첫 달도 드려버려요. 기숙사에 와서, 호치민에 와서 생활하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드리고 올라오니까 여기 와서 학교 다닐 때 차비 쓰고 또 서류 때문에 고향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그 시골에 갔다 오는 교통비가 만만찮아요. 그걸 모르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오니까 모자라는 거예요.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. 첫 달에 그런 말이 가끔 나오는 신부들 있어요. 그러면 첫 달도 그거부터 교육을 시켜요.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신부가 쪼개서 살 수 있도록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본인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주니까 모자라네? 그러면은 주는 걸 줄인다든지 뭔가 이런 대책을 본인이 마련해요. 그래서 용돈 부분은 신부의 그 교육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분들이 그거는 반드시 정해진 딱 그것만 주는 걸로 그렇게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. 그게 아니고 마음대로 줘. 제가 결혼시킨 신랑 중에요, 몇 달 지나서 신랑이 자기 와이프가 사치가 있어서 못 결혼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본인이 보내준 용돈을 통장 거래 내역을 저한테 보내라 그랬습니다. 저희들은 용돈 주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라고 합니다. 딱 보내오는데 6개월 동안요 720만 원을 줬어요. 한 달에 얼마예요? 한 달에 120만 원을 준 거예요. 본인이 그렇게 줬으니까 이 신부는요, 돈 모자라만 주세요 하면 신랑이 줬잖아요. 모자라요. 심지어 내가 거래 내역 보니까요, 40만 원 보내주고 일주일 후에 또 30만 원 보내준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. 그 40만 원 일주일 만에 다 썼다 소리잖아요. 신랑도 저한테 내가 막 화를 냈어요. 왜 이렇게 본인이 해놔놓고 이렇게 하느냐. 차라리 그만큼 줬으면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. 한 번 주기 시작하면요, 무조건 나중에 잘못됩니다. 자, 제가 결혼시킨 사람 중에 또 이 돈 문제로 깨진 사람도 있어요. 한국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외국에 사는데, 거기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결혼 이 기간, 진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. 한 1년 이상 걸리는데, 1년 동안 무려 24,000불을 줬어요. 야, 연봉이. 24,000불 3천만 원이에요. 그럼 한 달로 따지면 최소 250만 원을 준 거예요. 이분 말하는 게 좀 그래요. 그동안 신부가 돈 없이 힘들게 살았으니까 돈에 대해서 위력을 알아라. 돈을 좀 마음대로 많이 쓰고 내가 돈을 많이 쓰면은 내 자신 지위가 상승되고 알아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줬는데, 이 신부는 그 돈 갖고 뭐예요? 놀러 다니고 꾸미고 놀러 다니고 꾸미고 결국은 바람 나버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했습니다. 본인은 밖에 나가서 남자 만나고 놀아라고 돈 준 거라고. 응? 왜? 한국 결혼보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신부가 시간이 많아요. 그러니까
이 신랑 입장에서는 영어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시켰는데 신부가 놀러 다니기 바쁜데 돈을 많이 주니까 공부해요? 안 해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가 생겨버린 거야. 그 신랑이 왔어요. 오다 보니까 당연히 신랑한테 소홀해질 거고 남자하고 연락도 주고받을 거고 신랑이 파혼이에요. 이거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, 그거는. 그래서 용돈이 항상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.